여러분이 이제 재개발 자본식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임장을 가 보고 싶어요. 투자를 하고 싶어서 임장을 가 보고 싶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시는지 딱 이건 정말 그냥 딱 떠오르는 걸 해야 돼요. '아 내가 꼭 정답을 맞춰야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저하고 있을 때는 제가 바로 피드백을 해 드리지만 혼자 있을 때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그걸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맞는 거 틀리는 거 안 중요하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탁탁 내려놓고 꺼내 놨을 때 '아 그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평가들을 스스로 내려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쉽게 1, 2, 3 번으로 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이라면 하는 곳, 괜찮은 곳, '난 거기부터 가 본다. 음마아파트부터 가 본다. 네 한남 3 구역 가 본다. 4 구역 가 본다.' 이러시는 분 첫 번째 1 번.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소문난 곳 가 본다. 두 번째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아우 그렇게 좋으면 뭐 해. 내 돈으로 절대 못 하는데."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곳 가 본다. 이게 2 번이에요.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곳 가 본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집 근처, 우리 동네 내가 잘 아는데 "거기 재개발한대. 전에 플랜카드 걸렸더라. 거기가 내가 사는 데보다 좀 지하철역도 더 가깝고 되게 땅도 되게 커 보이던데 가 봐야지." 어딜까요? 아 1번 없어요. 맞아요. 1 번부터 가 보기 쉽지 않아요 진짜. 음. 2 번도 근데 꽤 돼요. 담비님은 3-1번 아니고 3번 1 번이신 거죠? 네. 근데 2 번이 굉장히 많아요. 야. 되게 똑똑하시고 이게 2 번이 나오려면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익숙한 우리 동네를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벌써 처음부터. 대단한 거예요. 야 멋지다. 찐여우님 잘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다른 지역 보는 눈이 없어서 사실 제일 먼저 우리 동네. 저한테 강의 듣는 분들은 제가 강의 내용에 아예 이렇게 해 놔요. 안전마진 계산하는 거 피드백이라는 그렇게 사실 쓰고 멘토링이라고 읽는다. 저는 강의에선 이런 말 차마 못하고 거기다 강의에서 제가 그러거든요. "이거 안전마진 계산 아무 데나 하지 말고 진짜 투자하고 싶은 데를 계산하고 주변 입지 다 조사한 다음에 나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피드백 다 해 드린다." 대놓고 제가 강의에서 그렇게 해요. 입원 기수에 부모님을 꼭 갈아타게 해 드린다고 진짜 정성껏 조사하고 발품 팔고 전화 행사까지 해 가지고 정말 빽빽하게 조사해 주셔서 저도 정말 빽빽하게 제가 손으로 일일이 써서 피드백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냥 "우리 동네 어디가 재개발하는데 거기에 한번 안전마진 계산해 볼게요." 딱 한 번 쓸 수 있는 안전마진 계산 피드백을 그렇게 쓰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해는 돼요. 아직 투자할 마음이나 이런 건 없어서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쉽게는 우리 동네, 내가 익숙한 곳. 근데 2 번을 진짜 많이 해 주셔서 '야 역시 재개발은 지나이스 채널 보시는 분 수준이 남다르다.' 이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야 맞아요. 1, 2, 3번 중에서 2번 정도만 하셔도 굉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2 번인데 그러면 금액만 보시게 돼요. 우리 동네는 그냥 동네 근처를 보시겠지만 내 돈이 지금 전세금 한 3억 에다가 적금 드는 것까지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우리가 해서 갈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딱 정해지면 금액만 보시면서 '아 여기는 돈이 비싸네.' 이렇게 하시게 되는 오류를 범하시는데 오늘 제가 큰 그림을 보는 걸 알려 드릴게요. 생각보다 쉽게 놓쳐요. 뭐냐면 진짜 돈 되는 곳. 우리 아파트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있잖아요. 나홀로 아파트하고 왜 있잖아 택지 개발해서 한 1000 세대, 1500 세대, 2000 세대 막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 10,000 세대 넘게 이렇게 새로 신축한 곳하고 나홀로 아파트하고 어디가 입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비슷하다고 할 때 어디가 나중에 훨씬 좋아질까요? 당연히 여러 개 대단지로 같이 한 곳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런 곳은 한눈에 보여요. 택지 개발 다 해서 어디 차례대로 지금 검단 신도시처럼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재개발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가 보면 낡은 빌라, 낡은 아파트만 즐비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아실 같은 데 열어보면 이렇게 지도에 구역이 그려 있어도 그것을 보면서 새 아파트를 볼 수 있는 눈 없기 때문에 아까 너무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다른 동네 볼 눈이 없어서요. 우리 동네 봐요."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저랑 있으시면서 다른 동네 보는 눈 키워가실 거예요. 네. 그렇게 대단히 단지가 같이 개발되는 곳이 훨씬 좋아지는데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곳이 이미 너무 비싼 곳이기 때문에 이제 못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관심 있는 곳 중에서도 어쨌든 하나만 딸랑하는 것보다는 옆에 두세 개라도 같이 하는 곳이 비슷한 가격일 때는 한 번 더 크게 멀리 보시면서 그 장점을 찾으실 수도 있고, 더 놀라운 거는 특별하게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회가 이렇게 올 때가 따로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곳이 노량진 뉴타운. 근데 노량진 뉴타운이 얘기하면 "아우 거기 수산시장. 아우 거기 고시촌." 이러신 분도 있어요. "거기 동네를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아우 거기는 개발해도 뻔해."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해운대구 다녀왔을 때, 부산 다녀왔을 때도 거기 반여동 다녀왔다고 하니까 "아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반여동 산다고 안 해요. 꼭 해운대구 산다고 하죠." 우동 사는 사람들은 우동 산다고 하거든요. 해운대구에서 이제 제일 부자들이 사는 곳이 우동이거든요. 이런 곳 다 있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도 다 이런 데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런 선입관이 있어서 오히려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무시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개발이 여럿이 연접해서 같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동네가 될 수 있어요. 부산 사시는 분은 해운대구 반여동 한번 다시 가 보세요. 예전에 그 해운대 저 꼬리 끄트머리 구석쟁이가 아니라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새 아파트가 줄줄이 이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운대구에서도 사실 그 앞쪽에 더 우동에 가까운 곳보다도 굉장히 평지이고 택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많죠. 흑석도 지금 흑석동도 여럿이 같이 개발해서 지금 바뀌고 있고, 뭐 한남동 한남뉴타운 말할 것도 없고,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인근은 지금 제가 부르는 족족 다 비싼 곳이기는 해요. 그러면 경기권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는 곳, 대표적으로 광명뉴타운이나 구성남 같은 경우. 구성남은 순차적으로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있어서 뭐 아까 산성역 포레스티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입주한 지 지금은 2년 차 들어가나? 그런데 이제 조합 설립된 곳, 이제 구역 지정되는 곳, 이런 식으로 뭐 이주 철거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제 막 신축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바뀌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반여동도 그런 어떤 뉴타운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역 지정하면서 차례대로 지금 다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재건축도 하는 곳들도 있고. 뭐 대전에서도 굉장히 낙후돼서 아우 그 동네에 있던 곳이 도마변동 촉진지구라고 묶인 곳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천변을 끼고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제일 사실 입지가 안 좋은 끄트머리가 이미 입주를 하면서 오히려 거기 그쪽이 먼저 진행이 돼서 입주를 하면서 안단으로도 지금 진행이 열심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바뀌면 오히려 애매했던 뭐 가장동이나 용문동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에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렇게 크게 되는 곳이 좋은데 뭐가 좋냐, 크게 돼서. 그걸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곳이 같이 하는 곳을 임장하실 때 그럴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가장 좋은 건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단지 하나 아무리 좋아도 그거 하나만 딸랑 새 아파트 되고 그 주변은 여전히 옛날 동네로 있거나 애매한 그런 곳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3,000 세대 정도가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이문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되면 한 13,000 세대로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일반 분양이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는데 계속 완판 행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전체 가치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역으로 딱 정해서 선을 그은 그곳에 새 아파트도 들어오지만 놀랍게 그 앞에 빠져 있던 곳 중에서 상가들이나 그 단지 안에 들어가는 상가 말고요. 그 외부 길가에 있던 상가들이 놀랍게 입주할 때 맞춰 가지고 다 신축으로 바뀌어요. 진짜 놀랍게.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면 그 앞에 단지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상가들까지도 바뀌어서 동네 자체가 바뀌죠. 특히 재개발 구역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길도 새로 내거든요. 그리고 재건축도 재개발도 같이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용역 평가 같은 걸 할 때 여기가 원래는 한 500 세대밖에 안 됐는데 2,000 세대 된다, 3,000 세대 된다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교통량이 훨씬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로 부지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좀 내놓도록 그렇게 해서 기부 체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더 넓어져요. 그러면서 정비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고 또 공원 부지를 내놓기도 하고 학교 부지를 내놓기도 해요. 그럼 그 학교 부지 내는 거를 거기 재개발한 사람들만 다닙니까? 공원도 그 사람들만 씁니까? 아니거든요. 단지 내 조경 말고 그 외부 시민 공원 같은 걸로 쓰라고 그 부지 자체를 이렇게 기부 체납하도록, 그러면 뭐 용적률을 상향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까지 한꺼번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좋아. 이게 뭐냐면 연접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보합상이라고 이제 본다면 작년 10월, 11월, 12월에 무섭게 금리 오르면서 무섭게 하락이 시작됐어요. 정말 가파르게 하락이 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매수한 사람들이 자기가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파르게는 올라도 쉽게 내리지는 않는다 했는데 지난 상 하 하락장은 정말 무섭게 내렸어요. 이제 그렇게 내릴 때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 거의 정지되기도 해요. 특히 한 구역만 하고 있을 경우는 특히 초기 단계인 경우는 거의 사실 사업이 얼음 상태에 들어가요. 거의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태가 돼 버리는데 이렇게 여럿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대하시던 분들도 있고 물론 그중에서도 초기임대는 사업 진행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일반 분양을 해. 제가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휘경자이 같은 경우가 일반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사실은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이거 분양 안판 되겠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그랬었는데 이 휘경자의 디센시아가 휘경 3 구역 이제 재개발한 건데 이 완판이 그 가격인데 완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다음 분양을 준비하고 이제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여기가 이문 1 구역, 이문 1 구역 레미안 라그랜데가 여기도 완판이 됐죠. 사실 이 레미안 라그랜데 같은 경우는 역에 딱 끼어 있지는 않아요. 휘경자이 휘경자이 같은 경우는 사실 1 호선에 끼어 있긴 한데 이제 지상철이라서 좀 소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하철에 딱 붙어 있긴 한데 이문 1 구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쪼끔 떨어진 그런 구역이긴 한데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냥 완판된 것도 아니에요. 경쟁률 엄청 높게 나왔잖아요. 70대 1, 60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게 완판이 된단 말이죠.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휘경자이가 분양을 할 때 아직은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풀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완판이 되니까 그다음 일반 분양 준비하는 곳이 분양가도 빵빵하게 해서 일반 분양을 하고 이것도 분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초기 단계인 분들 이런 일이 있어요. 요건 이제 일반 분양이 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분양이 아닌 경우들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특히 가장 어려움을 주는 분들은 뭐냐면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원조합원님분들.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까지 이 동네 그냥 살았고 나는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여기 뭐 재개발을 한다는데 10 년도 훨씬 기다린 다음에 새 아파트를 준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뭐 돈을 더 내야 된다는 둥 아니라는 둥 말도 많고 '아 나는 복잡하고 싫어.' 하시면서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들, 큰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나하고 저기 김영감하고 비슷한 주택에 살아요. 대지 한 50 평에 건평 한 35 평쯤 되는 그런 데 비슷한 시기에 집 짓고 뭐 집 사서 살고 있었는데 친구인데 이렇게 구역은 나눠 있는데 거기는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하고 나는 안 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집값도 비슷했어요. 차이 나야 뭐 1,000만 원 뭐 이런 차이. 그랬는데 여기가 뭐 사후 시행인가를 지나고 관리 처분인가를 하더니 아니 그 영감이 이사를 간다네? 그러는 데 가서 보니까 가격이 부동산에서 그 영감이나 내 집이나 비슷한데 거기는 프리미엄이 4억 이고 우린 조합 설립이라서 프리미엄이 1억 이라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아유 그러니까 영감님 빨리 찬성하시라고요. 우리도 사업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행이 되면 돈이 된다는 거를 새 아파트가 되기 전에도 알 수가 있어요. 가격이 오르는 걸 보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죠. 남의 동네는 몰라요. 이런 분들이 남의 동네 가격 오르는 걸 아시겠어요? 근데 옆에 딱 붙어 있는데 가격이 올라. 근데 진짜 좀 이따 이사를 하네? 이런 것들 실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의율 빨리빨리 나오고 그다음 진행할 때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할 때 빨리빨리 동의 제출해서 진도를 빨리빨리 빼게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 같이 마무리 인사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어떨까. 마지막에 예전에는 "화이팅!"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 항상 하는 것들이 "오늘도 미라클." 하잖아요. 그거 같이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이란 말을 하면 저도 굉장히 힘이 나요. 저도 되게 행복해지고 그냥 마음에 태양이 짠 하고 뜨는 느낌? 밝은 마음, 희망찬 마음 가지고 사시면 그게 내 안에서 밖으로 넘쳐나고 주변을 가득 채우고 내가 지금 계획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공부가 작은 씨앗이 돼서 나중에 큰 열매까지 자라나는 그 미라클 기적이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 같이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미라클.